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5일 어린이날 비가 오는 오후 3시 56분입니다. 요사이 보수 언론까지도 태영호 의원의 정당한 발언을 설화라고 몰아가면서 국민의힘이 징계를 해야 된다는 식의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좌파나 민주당 세력이 징계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 등달아 가지고 가세를 해 가지고 보수 언론까지도 태영호 의원을 몰아붙이는 걸 보니까 딱 탄핵 사태 때의 그 선동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은 좌파와 싸우는 자당 대통령을 좌파와 손잡고 탄핵시킨 새누리당의 분열에서 비롯되었듯이 이번에 태영호 의원을 몰아붙이는 구조도 똑같습니다. 좌파의 선동에 일부 우파 또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넘어가니까 지금 태영호 의원이 상당히 외롭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영호 의원은 다른 국회의원과 달리 당당하게 자신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합니다. 싸우는 태영호 의원입니다. 그러면 싸우는 사람은 지원을 해야 되죠.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원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할 말 해놓고는 잘못했다고 사과하니까 끝난 겁니다. 그러나 태영호 의원은 버티니까 한국의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국민이라면은 태영호 의원의 말이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느냐. 지금 좌파가 들고 일어나 가지고 민주당 세력이 가세하면서 태영호 의원을 자신들의 손이 아니라 국민의힘 손으로 잡겠다는 그 의도는 출발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제주도 4.3 사건은 김일성이가 지령한 것이라고 북한에서 배웠다. 그게 맞다. 공산당 생리상 남로당이 멋대로 제주도에서 폭동을 일으킬 수가 없다. 그랬다면 폭동 주모자들은 당장 처형되었을 텐데 폭동 주모자들은 북한에서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그것은 김일성이가 총괄적으로 지휘한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사고 구조가 어떻게 된 겁니까? 김일성에게 누가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 많은 것 아닙니까? 남로당에 다 전가시켜야 된다. 김일성에게 누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 자들이 바로 주사파 아닙니까? 아니, 주사파가 민주당의 핵심 세력이라는 건 이제 다 공지의 사실 아닙니까? 아니, 주사파니까 김일성에게 누가 가면 안 된다. 김일성에게 누가 가도록 하는 태영호를 가만두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태영호 의원의 다른 사소한 발언까지도 말썽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설화라고 하는데 이 한국의 보수 언론까지 가담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회주의적 보수 언론 믿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려고 하다가는 크게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한국의 기회주의적 보수 언론이 결국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문재인 5년을 만들어낸 주범입니다. 주범. 조선일보 오늘 기사가 분석 대상입니다. 제가 한번 비판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조선닷컴에 난 기사의 제목부터가 이렇습니다. 보좌진 상호 비판 하라우. 태영호 평양 스타일이 화근? 화근이라고요? 아니, 화근이 김일성이가 4.3 폭동을 4.3 무장폭동 4.3 사건을 지령했다는 게 그게 그 발언이 화근입니까? 벌써 이 제목부터가 조선일보의 정체성을 그냥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보면 악의적입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 녹취 유출, 쪼개기 후원금 의혹, 청년보좌관 특혜 채용 의혹 등 이딴 폭로성 보도로 논란의 중심이 있었다. 이건 완전히 선동입니다. 다 의혹이라고 그랬어요. 후원금 의혹. 의혹이라는 것은 확인 안 된 주장일 뿐인데 그 주장을 뭐라고 또 업그레이드 하느냐 하면 폭로성 보도라고 그랬어요. 의혹이라고 해놓고 폭로성 보도라고 하면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기자가 단정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 그래요. 논란의 중심에 설 이유가 없는데 기자들이 만들어가지고 논란의 중심에 세우는데 그 기자가 조선일보 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태 최고위원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새 보도 모두 태 최고위원의 전 현직 보좌진이 제보자로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다. 진화에 나섰지만 할 게 아니라 진화에 나섰다라고 해놓고 다른 문장으로 옮겨가야지 진화에 나섰지만 해놓고 태영호 의원을 부정하는 이 문장 자체가 보도 문장으로는 자격 미달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폭로성 기사 배경에는 태 최고위원의 평양 스타일이 제대로 교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건 기자가 완전히 만들어낸 창작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나오고 있다. 평양 스타일 다 기자가 만든 거 아닙니까? 태 최고위원의 전 현직 보좌진들도라고요? 이건 문법이 틀렸습니다. 현직 보좌관 이렇게 해야지 보좌진이 무슨 복수가 있습니까? 북한 엘리트 외교관 출신으로 탈북 4년 만에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는 특수성 때문에 발생한 문화적 차이가 의도하지 않게 논란을 일으킨 면이 적지 않다. 기사문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실명을 대야 돼요. 실명. 보좌진 해가지고 복수로 말하는 사람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말하도록 해야죠. 근데 그 한 사람은 이름을 대기 어려우니까 보좌진이라고 뭉뚱그려가지고 책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태 최고위원이 2020년 국회에 입성한 뒤 의원실 보좌진에게 한 첫마디는 북한에서는 공무원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오래 못 산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전직 보좌관 A씨는 북한 공무원처럼 일을 많이 할 각오를 하라는 뜻으로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태 최고위원은 목표를 세우면 수시로 구성원들을 독려하고 질책하면서 반드시 달성하는 방식에 익숙한 분이다. 이런 방식에 동의하지 못하는 보좌진 입장에서는 불만이 쌓이거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일을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인데 아니 아래 사람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국회의원에 불만이 있으면 그만두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불만을 외부 폭로로 해소하면 됩니까? 그건 조직 윤리가 아니잖아요. 이 기사에는 태영호 의원이 말한 것을 적어가지고 녹취록을 만들어가지고 외부에 유출시킨 사람은 이건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 하는 그런 비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말도 아닌 폭로가 선동이 횡행하는 이런 거짓말 사회를 언론이 만들고 언론이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 최고위원은 통상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해 오후 11시가 넘어 퇴근하는데 휴일도 없이 주 7일을 이렇게 일한다. 그러다 보니 같은 사무실에 있는 보좌진도 정시 퇴근이 어려워지고 개인 시간을 보낼 수 없게 된다고 한다. 한 20대 보좌진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20대 보좌관이라고 해야지 20대 보좌진이 뭡니까? 보좌진이라는 것은 보좌관들이 모인 집합 개념 아닙니까? 한 20대 보좌진이라는 이런 문법에 안 맞는 말이 참 일요일에 교회를 다녀왔는데 보좌진이 교회를 다닌다. 한 20대 보좌진. 이 조선일보는 데스크 기능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이 한글 전용의 폐해입니다. 한자 말살을 하니까 어휘력이 부족해가지고 기자가
다른 보좌진, 한 20대 보좌진이라는 문법 파괴를 예사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좌진은 다 일요일에 일하는데 당신은 왜 빠졌느냐고 지적한 일화도 전해진다. 전해진다는 말은 확인이 안 됐다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쓰려면 태영호 의원에게 물어가지고 당신 이런 이야기 한 적 있느냐 뭐 등등 확인 작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A씨는 북한에는 종교가 없으니 교회를 가는 것도 이해를 잘못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전직 보좌관 B씨는 태 최고위원은 북한식 총화를 하듯이 회의를 수시로 하는데 여기서 보좌진끼리 상호 비판까지 시킨다. 회의가 늘 생산적인 것 같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자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일방적 주장입니다. 다만 이걸 통해서 태용호 의원이 악착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북한 엘리트가 다 그렇다고 하면은 남한 엘리트도 배워야 됩니다. 태 최고위원이 보좌진에게 갑질을 하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앞에 또 그렇게 비판을 해놓고 또 슬쩍 태영호 봐줍니다. 갑질을 하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현직 보좌관 C씨는 전현직 보좌진이 언론에 내부 사정을 제보한 것은 오히려 태 최고위원이 사람을 쉽게 내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결이 맞지 않으면 다른 의원들의 경우 바로 면직을 하지만 태 최고위원은 그래도 같이 데리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이번처럼 탈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주류에서는 태 최고위원과 관련한 논란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당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기류가 감지된다고요? 아니 기자가 무슨 기상청 직원입니까?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하면 안 됩니다. 딱 국민의힘 주류 누구누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김재원 발언으로 시작된 이 징계 이야기가 태용호 의원으로 옮겨 붙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해서 다 잘못했다고 해버렸습니다. 사실은 잘못한 게 없는데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뭐 구제불능입니다. 그러나 태용호 최고위원은 당당하게 지금 버티고 있고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을 다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관계 확인이 제일 중요하죠. 그걸 지금 조선일보 기사는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왜 빨리 합니까? 빨리 하기를 바라는 것은 김일성 세력이나 민주당 세력 아닙니까? 그 자들한테 맞춰주기 위해서 무슨 희생물로 빨리 바치라는 겁니까? 천천히 하면 됩니다. 그 논의를 천천히 하면은 서서히 진실이 드러날 것 아닙니까? 진실이 드러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서둘러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태영호 다음에 누가 또 도마 위에 오를까요? 김기현 아닐까요? 김재원 다음 태영호, 태영호 다음 김기현, 김기현 다음에 윤석열 아닐까요? 윤석열 다음에 대한민국 아닐까요? 하나의 방벽이 무너지면은 주르르 무너지는 걸 도미노 현상이라고 합니다. 즉 힘이 있는 여당이 말도 아닌 선동에 굴복하면은 하나님도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해경이 잘못한 게 없는데도 세월호 사태 때 해경이 잘못했다고 해경을 해체해버리니까 그때부터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 탄핵당한 것 아닙니까?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항복하는 인간이나 항복하는 조직을 구제해 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